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번 시간은 대관 소찰, 대관 소찰,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작물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략하게 살펴보고 좀 더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2차 2과목 시험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눈다. 농작물 파트가 있고 가축 파트가 있고 시설 파트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점수 관리는 이렇게 70점, 15점, 15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그러면 그 세 가지 파트를 농작물 파트를 다시 7개로 쫙 이론서에 나오는 걸 농작물부터 해서 쫙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축에는 뭐가 있고 시설 파트는 뭘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과연 밭작물에는 어떤 작물이 있지? 그러면 피해율 조사는 어떻게 하지? 이 맛을 보면은 여러분들 전체적인 숲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농작물부터 개별로 들어갔을 때, 전체를 알고서 개별 작물에 들어갔을 때는 이해가 쉬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도 없이 농작물부터 동그라미를 계속 그리는 연습을 좀 하시길 바란다. 자, 농작물은 벼가 시험에 99% 나오고, 네 가지 품목이 있다고 했는데 조, 사료용, 벼, 밀, 보리, 그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되고, 밭작물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밭작물에 대해서도 작물을 알아단차. 그래서 마, 양, 고, 옥, 감, 차, 콩, 양.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팥이다. 작물이 11개가 될 거예요. 그죠? 11개 작물이다. 밭작물은. 이 평가 방법이 재밌어요. 그 작물에 대해서 특성만 알게 되면 평가 방법은 쉬워진다. 근데 이게, 자, 한번 약자만 하면, 그러니까, 마 하면 마늘, 그 다음 양파, 고구마, 옥수, 감자인데 이는 봄 재배 감자, 가을 재배, 고랭지 재배, 착콩양, 팥이다.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냐고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수익 감소 보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품목을 쓰라라고 했을 때,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품목은 여기서 나옵니다. 가을 감자를 중심으로 해서 2개지를 그어버리면 팥은 늦게 나왔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요.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수입의 보장까지도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새로 나온 품목은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품목은 마, 양, 고, 가을 감자, 콩, 양이다. 6개 품목이에요. 그래서 암기하기 좋게 밭작물에 대해서만 마, 양, 고, 착콩양을 해놓고 기준점인 가을 감자를 중심으로 삭스만 그어버리면 된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마양이라는 고등학교, 마양 고등학교에 콩양, 마양 고등학교에 간다, 간다, 누가, 콩양이 해서 이제 압축을 해서 6개 품목은 마양고에 간다, 가을 감자가, 콩양이, 이렇게 해서 6개 품목은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품목이구나. 그래서 1과목에서는 그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2과목에 대해서는 그 수확기 가격을 다 주어졌을 때 실제 수익과 기준 수입을
계산해서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 2차 2과목의 그거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준은 이 작물들을 봤을 때 수확 적기가 나와요. 마늘, 양파를 예를 들었잖아요. 쑥 나오면서 탁탁 자빠지는 도복이 완료된 시기. 그 다음에 각각 특성에 따라서 고구마도 삽시기로부터 120일 이렇게 해서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콩이 누렇게 바뀌고 황된데 색깔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수확 적기임을 알 수가 있죠. 저희들이 콩조사 나와보면 콩이 누렇게 바뀌어. 그런 것이 이제 신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자연을 이해하는데, 농작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좀 특별해요. 양배추가 이렇게 생겼죠. 안에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배추가요, 이게 마지막에 이게 바닥에 붙어 있어. 근데 이게 결구가 완성될 때, 결구가 이게 바닥에 젖혀 있다가 이렇게 싹 오므러들어. 그때가 수확 적기예요. 신기하죠. 결구가 완료된 때가 수확 적기다. 이런 것이 이제 괄호 넣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개별 품목에 가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적과점 품목은 말씀을 드렸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저는 한 2주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처럼 적과점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품목, 종합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종 한정을 가입을 할 수 있고 적과전에는 적과 후에는 5종이 기본이고 가을 동생회와 일소피해를 선택할 수 있어 최대 7개 될 수 있다. 이 개념을 제가 배울 때 인터넷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헷갈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명쾌하게 적과 전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이렇게 해서 7가지 해서 적과전 품목은 위험을 알아야 그것을 우리는 평가할 때 사용할 수가 있더라. 과수 11종은 1군, 2군, 3군으로 나누더라. 그래서 1군, 2군, 3군으로 나눈 데다 이유가 있더라. 1군은 가장 비싸고 가장 먼저 나온 품목이에요. 그래서 포, 복, 자. 그래서 포도, 복숭아, 자두. 이 중에서 포도는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 과수 중에서 유일하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서 마양고, 감, 착, 콩량인데 그 다음에 과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해서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의 차익이 하락이 되면 해주는 것이 포도다. 그래서 포도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해서 암기하시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숭아 자두도 계속 농업수익 감소 보장 와야 돼. 보험료가 늘어나야 우리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1군. 그래서 2군은 좀 큰 놈들. 그래서 평가할 때 밤송이가 있잖아요. 밤송이가 요만하잖아요. 크잖아. 안에 알밤이들이 있지만 원래 평가할 때 밤송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2군은 좀 큰 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밤하고 평가 방법이 비슷한 것이 호두. 밤, 호두, 참다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자가 있어요. 유자. 4가지 품목이 2군이구나. 3군은 작은 것. 뭐죠? 대추, 살구, 유자 비슷해요. 오미자. 자,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은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좀 더 알게 된다면 1군과 2군과 3군 중에서 이 당도가 있어야 맛이 있는 부분이 이 시설에서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품목을 쓰라라고 나오게 되면 과수 중에서 비를 막아줘야 될 그런 것은 1군, 2군, 3군 중에서 각각 하나가 있더라. 1군에서 포도는 당도와 관련했죠. 2군에서는 참다래, 3군에서는 대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아요. 머릿속에 지금 비가림 시설은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 1군, 2군, 3군이 각각 하나더라. 하나가 포도, 참다래, 그 다음 대추. 예,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1, 2, 3군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특별한 게 뭐냐? 참다래, 참다래. 참다래가 평가 방법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막 설명을 해 놓으면 이게 막 한 나무에서 막 엉켜 붙어 가지고 이 나무의 과실인지 저 나무의 과실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는 면적으로 하자. 그래서 한 나무가 있으면 이 면적, 이 나무가 살아갈 때 필요한 가로, 세로를 식재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로가 2m고 세로가 3m면 6m 작업에서 하늘 위로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얀 띠를 두릅니다. 거기서 개수를 헤아리고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참다래의 단은, 참다래 할 때 단은 사다리 다짜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사다리처럼 사다리 다짜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사다리처럼 해서 구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그 작물을 이해하고 나중에 피해율을 구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 참다리의 단은 무슨 다짜다고요? 사다리 다짜, 사다리 모양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밑변의 길이가 3m, 이게 2m, 높이가 뭐 4m라면 이 면적도 헷갈립니다. 이 면적이 얼마죠? 위에가 2m, 이게 3m니까 5m를 2로 나눠줘야 돼. 반, 평균값 곱하기 4예요, 4. 그래서 10m 제곱이 나오죠. 이걸 지금 알아도 돼요.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이게 헷갈려. 사다리 공식이니까 윗변과 아랫변의 반 곱하기 세로. 이것만 알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다 알 수 있어. 그죠? 계산 맞죠? 10m 제곱? 예, 요거에 사다리 다짜를 쓴다. 그 다음에 3군에 있는 오미자. 자, 3군에 있는 오미자의 미는, 이 미는 미터 미자다. 오미자는 평가 방법을 미터 단위로 해요. 오미자가 막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면 이게, 그래서 농사꾼이 그래요. 나는 200m 키워, 작물을. 메타로 이야기해요, 메타를. 그 다음에 인삼은 몇 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우리는 잘 알면, 오미자는 막 있으면 1m 제곱에서 고사주 수가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표본 구간이 1m예요. 그러니까 표본 구간이 4구간이면, 4구간에서 하면 몇 m죠? 4m죠. 한 구간이 1m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평가사가 그 하나, 둘, 셋, 4군데 정해놓고 가서 그 오미자가 고사되는지 미보상인지를 파악을 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오미자의 미는 미터 미자를 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복무감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과소 11조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오복무감에서는 수확량 잔여 비율을 해서 수확을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서 피해가 났을 때 그 차이에 대해서 보장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확하기 전에는 종합위험 있다가 그 다음에 특정위험. 특정위험은 담보되는 게 뭐죠? 네? 태풍, 강풍, 우박, 태우. 태풍하고 강풍은 다릅니다. 강풍은 정확하게 14m/s 이상일 때를 강풍이라고 하고, 태풍은 그냥 국가에서 태풍으로 명명하면 그냥 다 보상됩니다. 그래서 수잔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평가 방법은 전과 후가 다르구나.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후가 담보되는 게 달라서 평가 방법이 다르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디는 오미자의 오빠다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OD도 평가 방법이 오미자하고 비슷하겠구나. 오미자는 미터 미자를 써서 미터 단위로 하는데 OD도 미터 단위의 평가를 하는 거라는 것이 OD예요. 그것만 알면 문제 나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그리고 OD의 평가 방법이 뭐냐? 자, OD 나무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작물을 이해하게 된다니까. OD가 있으면 표본 구간에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OD가 있잖아. 이 OD가 막 붙어 있어. 이 중에서 OD를 제일 긴 결과 모지라고 해요. 결과 모지도 어려운 말이 아니야. 결과가 뭐죠? 과실이 맺히는 게 결과잖아. 한자로 쓰면 맺을 결자에 과실괄자. 결과, 어물모자, 가지지. 그러니까 이게 결과 모지가 되고 1, 2년이 지나면 또 결과가 돼. 그러니까 잘 보면 올해 결과 모지에서 결과지가 나오고 이 결과지라고 그래. 이 결과지가 또 1년 지나면 이게 모지가 되고 결과지가 또 나와. 그 감 같은 것도 보면 가만히 보면 처음에 이게 결과 모지가 있으면 결과지가 나오면서 그 감이 열려요. 또 이게 또 1, 2년부터 가지를 또 뻗어. 그게 결과 모지가 되고 결과지가 되고 이게 결과지가 1년 지나면 결과 모지가 되고 결과지가 돼. 그래서 오복 무감은 결과지로 평가하느냐 결과 모지로 평가하느냐가 바로 중요한 평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OD는 뭐라고요? 평가 방법이 1m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긴 결과모지 한 나무에서 이게 가장 길고 이게 길고 이게 길면 이게 1.1m, 1.2m, 1.3m, 1m 90cm라고 한다면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표본 구간에서 정합니다. 4개면 4개를 다 더해줘. 그러니까 총 길이가 예를 들어서 4개지니까 한 15m 나오겠죠. 15m 분의 여기서 개수를 해야 돼요. 평가사 하는 일은 표본 구간을 정하고 결과 모지를 가장 긴 결과 모지를 한 나무에서 선출해서 그것에 대해서 뽕이죠. 뽕. 시꺼먼 거죠. 먹잖아요. 개수를 해야 돼요. 그게 수원뽕인지 청일뽕인지. 그래서 수원뽕은 매년 1m에 125개가 열린단 말이죠.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125개 넣으면 여기서는 한 1,500개가 개수를 헤아렸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평가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표본 구간에 15m는 우리가 길이를 직접 재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수도 헤아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일이에요. 그럼 이게 메타당 몇 개죠? 15m에 1,500개가 파악됐다면 100개죠, 100개. 그러면 이 농지의 평년 결과 수원봉 같은 경우에는 몇 개라고 평년 수확량 주어져. 메타당 몇 개? 125개를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100개니까 125개 마이너스 100개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그걸 해서 평균 수확량을 나눠주면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개념 잡는데 다른 유튜브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OD에 대해서 설명해보면 되게 복잡해.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복잡한 것 하나도 없어. 가만히 보면 OD는 오미자의 오파다. 그래서 메타 단위로 하자. 그래서 표본 구간에서 모든 메타를 더해서 개수만 딱 해주면 단위 면적 당, 단위 길이당 몇 개가 나오면 그게 피해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자꾸만 이제 피해율 할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피해율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 피해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피해율을 산정하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공식인 평, 수, 미, 평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피해율이에요, 피해율. 피해율이 몇 프로, 이 농지가, 이 작물이 몇 프로 피해 입었지? 기준이 뭐예요?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 그리고
평년 수확량이 10,000kg였다면 우리 수확량이 7,000kg라고 합시다. 그래도 보상하는 손해의 1대 3,000kg의 보상을 해줄게. 근데 우리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농지를 보니까 농지 상태가 개판이야. 뭐 잡초가 우거져 있고 관리를 잘 안 했어.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우리가 평가사가 줍니다. 10%, 15% 기준이 있죠. 그래서 10,000kg가 평균 수확량인데 수확량이 7,000kg라면 이 3,000kg에 대해서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죠. 공식을 암기하지 마시고 평년 수확량이 이만큼 나야 되는데 수확량이 7,000이 나왔다면 이 3,000kg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 10%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300kg가 되겠죠. 3,000kg의 10%니까. 그 빼기 300kg. 평년 수확량 10,000kg. 이렇게 하니까 피해율을 구하지잖아. 그러니까 모든 작물의 기본은 피해율을 구할 때 기본은 알기 쉽게 분자부터 평수미평이다. 왜? 암기하기 쉽게. 그래서 평수미평이 탄생됐다. 예, 이게 피해율의 기본이다. 물론 작물에 따라서 약간 피해율 공식이 손해액 마이너스 뭐 보험금 공식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작물에 해당되는 기본은 평수미평이다 하는 것만 알아두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 아, 5년 동안 평년 수확량 이만큼 수확이 돼야 돼. 그런데 올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이것밖에 우리가 표본조사를 통해서 해보니까 그래서 표본조사 할 때 수확량 구하는 게 문제에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작물마다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 다르거든요. 그것만 알아두면 전체적으로 공부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봉무감에서 평수미평,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 다음, 오봉무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의 종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과목 공부할 때도 통용되는 것이 자꾸 안개만 하면 헷갈려. 오디는 종합위험을 담보해 줍니다. 왜? 오디는 여러분 혹시 먹어봤습니까? 시커먼 거? 오디가 잘 짓물러지죠. 조금 있으면 막 물도 나오고 잘 짓물리죠. 그러니까 오디 품목을 만들 때 이 오디는 수확 전까지만 보장하고 수확 개시 후에는 보장을 안 해. 그러니까 상품명은 종합위험만 담보해 주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암기만 할 게 아니고. 아, 수확 후에는 아예 처음부터 상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위험을 담보해 주는구나. 그러면 복분자는 이것도 잘 짓물러져. 근데 오디보다는 잘 안 짓물리기 때문에 수확 개시 후에 태풍, 강풍, 우박으로 보상을 해줘. 근데 2년 전에 또 상품이 나왔죠. 이걸 수확 개시 후에 담보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줄게.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짓물려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농민도 주의하고 보험회사도 보상을 적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부장이라는 게 나와요. 수확 개시 후에 부부장되는 품목은 복분자다. 그리고 오디와 복분자는 5월 오디니까 오디 5월에 뒤는 없다니까 5월 31일까지만 보장해주는 상품이 오디다. 5월에 뒤가 없으니까 5월 31일. 그리고 수확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합니다. 근데 담보는 하지 않는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복분자도 5월 31일까지만 담보해주고 수확 개시 후에 담보를 해준다. 언제까지?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수확기 잔여 비율이 나옵니다. 6월 1일 될 때는 97%. 이렇게 해서 복분자가 6월 20일 되면 수확 잔여 비율을 다 수확하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는 5월 31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면 아주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숱하게 계단을 그리세요.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오, 복, 무, 감 해서 오디는 언제까지 보장된다고요? 5월 31일. 복분자는 5월 30일에는 수확 개시 전이고 수확 개시 후는 6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무화과는 7월 31일까지. 그리고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수확 개시 후에 또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대로 되죠. 감귤은 11월 30일까지. 그래서 종기를 쭉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지금은 흐름만 파악하세요. 그래서 오복무감으로 암기를 해두시고 평가 방법은 특정 위험에 대해서 평가는 수확 개시 전에 영향을 받으면서 해준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예측을 했죠. 복분자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그래서 OD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특이한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복분자도 제가 쉽게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분자는 쉽게 강의하기, 제 강의만 들으면 그 문제 푸는 것은 아주 쉽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 다음 생산비 보장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죠? 알파값. 이게 수확 개시 전에 정식이나 파종하고 나는데 이때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해주겠다. 그 값을 우리는 알파라고 하자. 준비기 생산비 개수라고 하자. 그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품목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것은 암기해야 될 것은 암기하고 필요 최소한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고, 그 다음 원예 시설 작물은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품목은 뭐가 있을까요? 생산비 보장 품목도 한번,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강의를 한 대여섯 번 들으면서 완전히 소화만 하면 공부할 내용이 거의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산비 보장 품목 다음 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비 보장 품목이 뭘까? 그 다음에 원예 시설 작물은 뭘까? 그 다음에 버섯 작물은 뭘까? 여기서 알파값,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중요하더라. 품목에 따라서는 있는 게 있고 100% 해주는 거는 우리는 1이라고 하면 되잖아. 없는 것은 100% 다 해주는 거고, 있는 것은 고추는 알파값이 몇 프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된단 말이죠. 몇 개 암기할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품목이 뭘까? 생산하려면 뭘 해야 되죠? 움직여야 되잖아. 움직이는 걸 영어로 move. 움직이니까 배고파. 배고프니까 단 것을 먹여. 시금치까지. 이게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move.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브로콜리. 그 품목을 이렇게 해버리면 한 번에 정리해야 돼. 생산하면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배추, 고추, 파, 당근, 매면 뭐죠? 메밀, 시금치. 그러면 생산 보장 품목은 다 외워버렸어.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 수확 개시 전에 알파값이 있는 고추와 브로콜리. 그래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추와 브로콜리. 이게 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왜? 나머지 부분보다 알파값이 존재하거든. 알파값이. 나머지는 100인데 이거는 알파값이 매년 달라져. 알파값 주어지는 게 기본 문제고, 이거는 이번에 좀 바뀐 거는 바뀐 그대로 암기를 하면 되죠. 알파값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파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확 개시 전의 공식과 수확 개시 후의 공식이 다르구나 하는 건 알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게 수확 개시 전의 알파값을 하는 거와
수학 개시 후에 알파 값을 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면 알파 값은 모르지만 이때 사고가 났다면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값에 대해서 셈표 관장, 생표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알파 값을 50% 줍시다. 30% 0.3 플러스 0.7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가 100일이면 생장일수가 30일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알파 값은 이 품목은 몇 프로라고 알면 알파는 기본으로 주어지는 거고 플러스 100% 마이너스 그 알파 값을 뺀 것에 대해서 이만큼이 우리가 표준 생장일수가 여기까지가 100일인데 그 중에서 사고가 30일째 났으니까 이렇게 생장일수를 분자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암기할 것이 아니고 알파 값이 존재하면 알파 값, 준비기 생산비 개수 플러스 100% 마이너스 알파 값. 그래서 표준 생장일수가 100일인데 그 사이에 사고가 45일째 났는지 30일째 났는지 그것만 해주면 간단하게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수학 전이고 수학 후는 이까지 해서 보험금이 다 나가야 돼. 근데 남은 것은 100%야. 1 마이너스 수표야, 수표. 수학 일수와 이때 수학 행거와 표준 수학 일수가 130일이라면 130일분의 수학 일수가 100이다. 사고가 그때 났다. 그럼 이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생산비 품목 밭작물은 생산하려면 움직인다. 무버, 배고파, 당이 떨어져 단 것을 먹여 시금치까지 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산하는 공식은 수학 개시 전과 후가 다르겠구나. 수학 개시 전에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품목마다 고추와 브로콜리 있고 나머지는 100%더라.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알파 값만 알면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 표준 생장일수 이만큼이다. 사고 일수가 언제 났지? 그리고 수학 개시할 때는 100% 지급이 돼야 돼. 남은 것이 있다면 1 마이너스 1이 100이잖아요. 그죠? 1 마이너스 수표의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게 전부 다예요. 어렵습니까? 하나하나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그래서 지금 구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원예 시설 작물은 22가지 품목이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왜? 제가 분류를 4가지만 외우라고 할 거라면. 그래서 원예 시설 작물은 4가지로 이렇게만 하면 된다. 부장, 딸들, 무시당하고 쪽팔리고 쑥스럽다. 4가지 구분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도 알파 값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가 뭐죠? 작물 중에서 아는 거 부처럼 시작되는 말이 뭐가 있죠? 부추. 장은 장미. 딸들은 딸기. 딸기 등. 딸기, 파프리카, 수박, 멜론 전부 다예요. 이거는 암기하지 않아도 무, 시금치, 쪽파, 쑥갓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들어가. 딸이 몇 명이라고요? 4명. 4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알파 값이 40%이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리지 말라고. 이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죠. 알파 값을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확정이야. 몇 프로? 40%. 왜? 딸이 4명이니까. 그래서 딸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부장님은 나이가 많았으니까 알파 값이 존재하지 않고 이거는 전부 다 알파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확정으로 10%다. 40%다. 어떨 때는 1이다 하는 것은 개별 품목을 공부할 때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큰 개념은 부장의 딸들이 무시당하고 쪽팔리는 4가지로 분류를 하자. 그 다음에 부추와 장미는 알파 값이 없다. 나머지는 알파 값을 암기하자. 그 중에서 딸들의 품목은 알파 값이 40%더라. 나머지는 10%다. 쪽팔리니까 10원 주고 끝낸다. 그래서 10%다. 이 정도만 알면 개별 품목에서 공부할 때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가 있다. 자, 버섯 작물은 뭐냐? 버섯 작물은 파리에 센의양 이렇게 해놓으면 파할 때 피업이니까 표고버섯.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을 이야기한다.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게 암기할 것이 아니고 표고버섯은 비싸니까 이게 참나무에다가 접종을 해서 참나무의 영양분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게 표고버섯이다. 그런데 이 참나무가 비싸겠습니까? 안 비싸겠습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걸 우리는 톱밥 배치예요. 그래서 비닐로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 비닐로 해서 안에다가 톱밥을 집어넣는 거야. 톱밥. 톱밥이 뭔지 알죠? 나무를 자르면 나오는 톱밥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원목 형태 참나무 비슷하게 만들었어. 그게 톱밥 배치예요. 그 간단하잖아요. 아, 그렇게 구분하는구나. 그 다음에 새송이 버섯은 병에다가 하는구나.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은 판에다가 종균을 배양하는구나.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은 느타 리자로 끝나는 말은 인생사에서 별로 없습니다. 리자로 끝나는 말은 양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느타리는 양다리구나. 그래서 병도 있고 종균재배, 판재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구분해주면 이 버섯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알파값은 나중에 4월달 딱 확정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대로 암기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버섯도 표고버섯은 두 가지가 있구나. 원목을 사용하는 게 있고 톱밥 배치,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은 양다리로서 병도 있고 종균재배도 있구나. 판재배도 있구나. 새송이는 맥주 새병이니까 맥주병처럼 병을 키우는구나.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생산비 보장 밭작물과 원예시설과 버섯 작물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잘 보면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에서는 당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당근이 여기서 1000m 제곱이야. 근데 딱 보니까 여기 피해 입고 여기 피해 입어서 이 면적이 300m 제곱을 입었습니다. 여기는 200m 제곱을 입었어. 그러면 피해 면적이 어떻게 되죠? 피해 면적이 1000m 제곱. 실제 경쟁 면적이 1000m 제곱인데 피해 입은 면적이 얼마죠? 여기 대주니까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50% 피해를 했다면 50% 피해를 다 인정해 주느냐. 그 밭작물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300m 제곱하고 200m 제곱에서 500m 제곱의 피해를 입었어. 자세히 보니까 이게 또 20% 피해가 있을 수 있고 40%, 60%, 80%, 100%에서 손해 정도 비율이 나오잖아요.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저 피해 입었어. 맞아. 자세히 가서 보니까 이게 20% 피해인지 40% 피해인지를 우리가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눈으로 썩 보는 걸 손해 정도라고 그래. 왜? 눈으로 보니까 이게 한 15%면 되겠네? 기록을 합니다. 손해 정도. 근데 그거는 다툼의 양상이 돼요. 눈으로 본 게 15%, 5%는 되겠네 했는데 나중에 손해 정도 비율은 20%, 40%. 그러니까 1%부터 20% 사이에 있으면 20%, 21%부터 40% 사이에 있으면 40%. 이렇게 하는 게 손해 정도 비율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게 손해 정도를 준 문제가 나오면 손해 정도를 손해 정도 비율로 환산해 주는 작업이 중요한 키워드다는 거예요. 그것도 20, 40, 60, 80, 100%. 그러니까 손해 정도 비율이 60%라면 곱하기 대관 소찰에서 크게 봤을 때 1000m 제곱에서 500만 피해 입었으니까 50% 곱해지죠. 그래서 30% 피해.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에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대관 면적 피해가 몇 프로 입었지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 몇 프로지 이렇게 하는 게 계산 방법이에요. 그것이 원예시설이나 버섯 작물 할 때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원목일 뿐이지만 원목의 면적도 주어지면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물은 되게 재미있구나. 이게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만 고민하면 돼. 그것만 정확하게 습득하고 그것만 정확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걸 탁 캐치해서 그렇지. 이거는 PAU를 이렇게 산정하는 거야. 대관 소찰로 하자. 대관. 크게 보고 그러면 인삼 품목. 자,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삼이라 인삼. 인삼도 좀 특이하더라. 인삼에서는 우리가 아파트를 30평 그러면 거실 하나에 뭐 안방, 부엌 이렇게 대충 규모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메타적으로 바뀌었잖아요. 헷갈리죠? 100m 제곱 속에 면적을 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평의 개념에 익숙했기 때문에 30평 그러면 아는데 150m 제곱 속에는 크기가 얼마 정도 하면 잘 안 떠올라. 그럼 인삼을 재배했던 사람들은 옛날부터 몇 칸 재배한다 했죠. 몇 칸. 그게 규격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어넣고 해가림 시설을 하면 그게 한 칸이야. 그죠? 인삼.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인삼은 막 밭이 이게 있으면 이게 밭작물에서는 이걸 우리는 인심이 뭐라 그러죠? 두둑하다 할 때 두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인심사를 농사를 지을 때 잘 이렇게 북돋아주면 인심이 두둑하다 해서 곡식이 잘 자라요. 밭작물이. 두둑. 이거 갖다가 우리는 이랑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걸 고랑. 여기다가 우리는 설치를 하죠. 해가림 시설을, 인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로 곱하기 세로를 갖다가 한 칸이라고 하죠. 칸은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모든 작물은 나중에 참다리도 할 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식재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그렇게만 알면 공식 우리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둑과 고랑폭을 길이를 합친 거. 두둑이 2m고 고랑폭이 0.5m면 가로 2.5m잖아. 그죠? 가로. 이거 세로. 지주목 관계라고 그래. 그 용어는 몰라도 시험 문제에서 지주목 관계 그러면 가로구나. 지주목 관계는 이거와 이거 사이의 간격 3.5m.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칸의 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칸의 개념을 단위를 통일해 주자. 피해 입었을 때 몇 칸 피해 입었다면 칸으로 비교해 주면 되고 몇 메타 제곱이 피해 입었다면 단위를 칸을 빨리 이 칸의 면적을 갖다가 비교해 주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삼은 칸의 개념이 도입됐구나. 그 칸을 비교해서 계산을 해주면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가림 시설도 또 따로 배우는데 해가림 시설도 평가 방법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가장 어려워합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저는 쉽게 중고차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여러분을 이해시킬 겁니다. 그때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도 할 거다. 자,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다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평소에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수확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러면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핵심 키워드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면 그 주어진 값을 풀어내야 돼. 그래서 수확기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알아내면 피해율은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에 있어서 피해율은 농업수익 감소니까 수입이니까 농업수입 감소 보장 품목이 뭐죠? 네? 마양고 감 가을 감자 플러스 콩양 플러스 과수 중에서는 포도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율은 어떻게 할까요? 피해율은 두 가지더라.
농업수입 감소, 그래서 어려운 게 그거야. 아, 이것이 수확량 감소가 됐을 때는 PA율은 평, 수, 미, 평의 공식을 사용해서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PA율을 구하면 되고, 가격이 하락됐을 때 PA율은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이더라. 그게 PA율이잖아. 그죠? 가만 보니까. 돈에는 미분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수입이 얼마구나. 그는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입할 때 가격을 해주버리면 바로 기준 수입을 구할 수 있고, 수확기 가격은 실제 수입은 지금까지 이해하면 실제 수입도 제가 쉽게 설명할 겁니다. 반복 수입이 중요하니까 실제 수입은 승합과 조수미의 본명이 원래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이걸 공식을 그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채소값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 이게 실제 수입이에요. 왜? 돈이니까 실제 수입이니까 본명이죠. 본명. 그래서 조수미의 본명은 민수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공식이 그냥 이어집니다. 수확기 가격이 1,000원이고 기준 가격이 900원이라면 작은 값 900원을 여기다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실제 수입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총 대관 소찰로 알아본 게 요거 인삼과 농업수입 감소 보장까지 해서 7개의 농작물을 7개를 파트로 싹 해서 업무 방법에서 나온 모든 품목을 싹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시험 문제에 그때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수확량은 표본 구간이 몇 구간일 때 어떻게 계산한다는 그 계산 방법이 다 이제 공부해야 돼. 그게 어렵지 않다. 그 다음 남은 게 가축은 간단하다. 소 같은 경우에는 요 2표를 붙여서 무게를 재지 못하니까 원령으로 평가하는구나. 그 다음에 돼지는 오직 몸무게로 하는구나. 산란계는 주 단위로 주령. 그러면 알을 낳을 수 있는 게 550일이면 550일. 그것만 기억하면 주를 갖다가 1로 바꿔주는 그런 환산 작업. 그것이 가축의 핵심 문제다. 시술은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손해가 발생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치워야 된다. 손해가 난 것이 얼마인데 그것을 또 쓰레기 처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은 시설의 공식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AA, BB, C의 공식을 탄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핵심 강의에서 해놨기 때문에 기초 강의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제 강의의 핵심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부분이 나온다. 이거. 손해에서 A라는 게 발생되는구나. 왜? 이 A의 10%, B는 이 남은 것이 100만 원 한도면 남은 것이 그대로 2월 되는 게 C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하는 그 공식을 탄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AA, BB, C 공식은 시설에서 중요한 아주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다까지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는 1차 시험을 보시는 분은 3과목 원예학과 재배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3월 달부터 최소한 공부해서 합격 안정까지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은 1개월만 하면 된다지만 저는 아닙니다. 불안하니까 3개월 전부터 하고 2차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2차 할 때는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쫙 적되 문제지에다가 답안을 써서 옮겨 적는 우를 범하지 말자. 바로 답안지에 해서 틀리면 2줄. 오랫동안 이게 양이 많을 경우 과감하게 이게 잘못됐잖아요. 시험지에다가 곱표를 하면 돼요. 과감하게 다 하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채점은 정확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시험지에다 답 쓰고 옮겨 적는 일은 하지 말자. 절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여러분 탈락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차에 볼 때 시험은 1과목은 40분, 2과목은 60분에 보고 20분을 남겨야 돼.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서 애매한 거는 3면을 해서 그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의 합격을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서 20분을 확보해서 마지막을 푸세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합격 방법이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2과목을 중점적으로 하자. 그럼 2과목은 10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내가 공부할 분야를 논작물부터 쭉 적어보는 거야. 동그라미 해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종목은 뭐지? 그 다음에 공동사항은 뭐지? 왜 이 품목과 이 품목은 평가 방법이 다르지? 밭작물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인삼은 칸이라는 개념을 써서 통일을 시켜주자. 칸이면 칸, 단위면적 되면 단위면적. 참다리 같은 경우는 사다리 다자를 쓰니까 사다리 모양으로 위에서 하니까 정확하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윗변과 아랫변 나누어서 2를 나눠주고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칸의 면적도 뭐 지주목 간격 곱하기 갈로 열고 고랑콕 플러스 두둑 이렇게 하지 말고 가로 세로구나. 모든 것은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전혀 이상이 없다.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논작물부터 품목별로 쫙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